사실 펀드 모델도 양이 꽤 많은데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펀드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펀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펀드 안에 이제 우리 투자 자산들이 여러 개가 쭉 달리잖아요. 뭐 작게는 뭐 10개 안쪽 몇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베테랑 펀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몇십억 펀드인데 거기 포트폴리오 기업이 뭐 100개 달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 자산들이 쭉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펀드가 어떻게 모델링이 될 거냐를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먼저 인풋은 뭐냐 그러면 펀드의 스트럭처가 있겠죠. 그래서 펀드 스트럭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전체 펀드 규모가 얼마냐, 그럼 거기에 우리 관리 보수가 얼마냐, 관리 보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이게 2%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기간 내에는 좀 높게 받고, 그러니까 투자 약정 총액의 2.5%,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50 밀리언 전체에 대해서 2.5%로의 관리 보수로 수출하겠다. 예를 들면 첫 3년 동안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부터는 2%로 스텝다운 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그 이후에는 투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보면 그 조합 결성 약정 총액이 아니라 커미먼트 베이스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 $50 밀리언 중에서 $40 밀리언만 내가 투자를 했다. 3년 뒤에. 그러면 이 $40 밀리언 투자한 금액의 2%만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리 보수에 대한 스케줄 또 이제 펀드 모델의 중요한 인풋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가 될 때 carried interest가 얼마냐, 그러니까 성공 보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3년이나 4년이냐, 그 펀드 라이프가 얼마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 그 리사이클 조항.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회수한 금액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느냐, 또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레버예요. 그래서 보면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투자 기간이 이제 4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빨리 투자하고 1년차 투자하는 회사들은 한 3년 만에 회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바로 그 LP한테 배분해 줄 수 있는 거죠. 배분해서 DPI랑 IRR 높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완전 불장이니까 그냥 바로 이제 배분해 주기보다는 내가 재투자해가지고 한 번 더 이 IRR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인풋은 뭐냐 그러면, 인풋이 아니라 가정은 뭐냐 그러면 이 펀드에서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에서 펀드 운영할 때 제가 그 펀드 매니저로서 그 우리 심사역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VC 심사역으로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워낙 미팅도 많고 딜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딜에 치여요. 그냥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first come first serve로 하는 게 제일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먼저 들어오고 A, B, C, D 들어오니까 내가 그 투자 검토 해가지고 야 이거 패스 노 막 이게 하는 게 제일 안 좋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펀드 전략, 투자 전략이나 펀드 전략 쭉 만들어 놓고 아까 펀드 핏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펀드 핏에 맞느냐, 이 펀드 핏이랑 뭐냐 그러면 우리 투자 전략에 맞느냐, 투자 모델, 이 펀드 모델에 제대로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그 처음에 모델을 만들어두는 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 펀드에 몇 개의 회사를 담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N 개수가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펀드 사이즈에 이렇게 딱 기본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팔로우 리저브 후속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오너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지분율로 한 100개를 갖다가 깔 거냐, 아니면 10% 지분율로 한 10개를 깔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게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알겠지만 펀드의 수익률에 굉장히 큰 이 영향을 임팩트를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어썸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은 거의 벤치마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더스트리 섹터별로나 아니면 스테이지별로 그 우리가 마일스톤을 얼마나 넘어가는 그런 그 통계치도 좀 나와 있고요.
바이오도 나와 있고 뭐 반도체에서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B2B 사스에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값들 넣고 엑시 타이밍 우리가 언제 엑시할 거냐. 그래서 전체 펀드 기간이 10년이다 보면은 언제부터 배분하기 시작해가지고 DPI 맞추고 그 결과값으로서 IRR을 맞출 거냐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 우리 펀드의 그 넷 IRR, 그러니까 그로스 IRR을 하는 것은 TBP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로스 IRR은 그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IRR을 만들 거냐는 이야기고 넷 IRR은 뭐냐 그러면 LP 입장에서 LP는 자기가 이렇게 커밋을 했는데 펀드 줬는데 그 중에서 관리보수로 다 떼가고 뭐 온갖 무슨 리걸 피 무슨 피 해가지고 다 떼나가고 나중에 실제로 유니콘 해가지고 몇백 벌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한테 내 통장 고치는 건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넷 IRR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가정을 쭉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일루션 되는 거, 그 희석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그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carried interest가 아마 많이 들으셨죠. 지금 우리 VC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성공보수 carried interest잖아요. 이게 어원을 아시는 분 혹시? 왜 성공보수인데 영어로 왜 carried interest, success fee도 아니고 왜 carried interest죠 이게? 혹시 어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VC 역사가 한 100년 전에 그 산업혁명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산업혁명 이후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결국은 페어차일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 내셔널 세미컨덕터, 인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제넨테크 오면서 실리콘밸리 VC가 쭉 나오게 됐는데 그게 현대 VC의 역사고요. 좀 더 넓게 보자 그러면 벤처 캐피탈 역사는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퀸 이사벨라 여왕 2세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대항해를 하게 된 거잖아. 배와 사람들과 물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퀸 이사벨라 2세랑 약정을 한 거죠. 그 계약서가 남아 있습니다. 예제가. 그래서 이 계약서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네가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성공 보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그 새로 발견한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갖다가 너한테 주고 거기에 대한 노예 소유권을 너한테 주고 그다음에 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한번 배로 실어 올 때마다 그때 배로 실어 온 금은보와 그 향신료의 가치의 20%를 너한테 줄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carried interest 그 배로 캐리 해온 인터레스트가 20%가 너한테 줄게가 이제 carried interest로 돼 있고 그게 그 이후에 동인도 회사로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금융 펀드 매니저들의 성공 보수의 개념이 이 배로 갔다 온 20% 캐리를 갖다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carried interest로 적용해져 있고 500년 동안 carried interest 20%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성공보수는 아마 여러분들 다른 사모펀드에는 다 가봐도 성공보수 캐리드 인터레스트 무조건 다 20%가 220 룰이 있거든요. 관리보수 2%, 성공보수 6%. 그래서 일단은 물어봐요. 그 LP들 쭉 해외 만나보면 너 텀이 뭐야? 그러면 우리 220야. 그러면 이제 관리보수 2%에 성공보수 캐리드 인터레스트 20%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딜에서 그래서 펀드 모델을 하는 거 뭐냐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단에서 우리가 회수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쭉 그 계산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건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런 인풋을 가지고 그 이제 슬슬 그 시뮬레이션 단계에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펀드 단에 가게 되면 관리 보수가 있을 것 같고 크레딧 인터레스트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임팩트를 많이 미치는 텀들이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그 회수 그 펀드 퍼포먼스 계산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컨셉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펀드 100억짜리가 만약에 200억으로 이제 깨졌다 10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해줘야 될 거냐 이 배분에 대한 순서를 정한 것이 이 워터폴입니다. 그래서 워터폴 스트럭처에 따라 가지고 쭉쭉 나눠가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펀드에 담았던 돈주인들 그 전주들이죠. 그 LP들이 먼저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LP들이 자기들이 약정한 원금부터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펀드가 100억짜리였다 그러면 100억을 먼저 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GP 커밋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들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 레이스는 그 기준 수익률, 한국 용어가 조금 미스리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허들 레이시고 한국으로 따지면 기준 수익률인데 이 허들 레이트 아시는 분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응?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최소한 우리 펀드 운용했을 때 우리가 캐리드 인터레스트를 가져가려 그러면 요 정도 수익률은 일단 맞춰놓고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정한 게 허들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6, 7% 작게는 3%, 많게는 뭐 한 1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 허들 레이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뿌린 것 같지만 사실 수익 내기도 힘든 펀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지방 활성화 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벤처 캐피탈 보고 지방 활성화를 하라라고 이제 펀드 조성을 장려를 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만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허들 레이트이 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LP들이 욕으로 2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들 또 인플레이션 심한 데들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가져가고 그럼 이제 그 100억에서 허들 레이트만 6%다 그러면 6억만큼 LP가 먼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3번은 옵셔널입니다. GP 캐치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많고 우리나라는 GP 캐치업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원금 가져갔고 LP가 허들 레이트만큼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초과 수익인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 가져가기 전에 먼저 GP가 먼저 일단 빼자. 그래서 GP가 LP랑 그 8대 1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LP 가져간 것만큼의 그 20%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가져갈게 GP가. 그렇게 해서 GP가 조금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나서 예를 들면 8%를 계산할게요. 그러면 계산 쉬워가지고 100억 먼저 가져가고 그 8억 가져가고 GP가 캐쳐받는 2억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 그 LP가 8억 가져가고 얘가 2억 가져갔으니까 8대 2 정도는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GP 캐치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110억 배분해 줬으니까 누적해서 나머지 90억 그러니까 수익 전체 펀드가 200억 깨졌다 그랬으니까 그 요까지 110억 나눠주고 나머지 남은 90억을 가지고 8대 2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레버가 되고요. 여기 그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0억 같은 경우에 뭔가 먼저 가져가고 LP 허들을 가져가고 GP가 2억 가져가고 그다음에 16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해서 이제 맞추게 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그 조항 중 하나인데요. 아까 그 캐피탈 리사이클링이라고 있잖아요. 재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100억짜리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아까 관리보수 20억 빼고 나서 나머지 80억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80억만 투자하고 나서 그 수익을 계산하는 거랑 80억 중에서 우리가 몇 %까지 예를 들면 10에서 20%까지 리사이클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조합 규약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빨리 재투자하고 이번에 예를 들면 프리 IPO 가는 되게 좋은 일이 있는데 달바가 갑자기 간다더라. 근데 갑자기 프리 IPO 물량이 좀 나왔어.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1년 만에 빨리 상장하고 나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빨리 리사이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은 그 펀드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이런 인풋이랑 가정들을 갖다 쭉 깔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연차별로 시뮬레이션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피탈 콜을 어떻게 할 거냐, 연차별로 어떻게 캐피탈 콜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차까지 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매니지먼트 피는 아까 스케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 같고 투자는 어떻게 할 것 같고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할 것 같고 넷 캐시플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런 표가 쭉 나오게 됩니다. 저런 시뮬레이션을 쭉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팀이 있더라고요. 이 가정이 앞에 이제 가정을 딱 줘요. 그러니까 심사 문제를 낼 때 아이고 아까 어디 갔지?
이렇게 딱 줍니다. 문제지에다가. 그러니까 펀드 스트럭처는 얼마짜리고 이렇게 쭉 주는데,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바이오 섹터에 주로 투자를 하는, 인도의 바이오 섹터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로 우리가 결정했어. 그렇게 해서 가상의 이제 스타트업을 갖다가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갑자기 어떤 그 바이오 회사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상의 피칭을 해요. 그러면서 너 얼마 투자할 때 할래? 텀시트를 갖다 빨리 적어봐봐. 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 펀드를 갖다가 100억짜리로 줬는데 갑자기 이 텀시트를 딱 주는데 한 그러니까 8밀리언 갖다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밀리언 투자하고 이 회사에 지분 몰빵하고 막 했는데 이 황당한 거죠. 그 펀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펀드가 100억짜리인데 그 회사 한 회사에다가 80억 갖다 몰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 텀시트도 나오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게 말씀드렸던 펀드 피시라든지 펀드 모델, 특히 펀드 모델에서 그 포트폴리오 개수,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0억짜리 펀드 운용을 하고 있고 인도에서 바이오테크에 되게 스타트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나는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해서 한 20개 정도 투자를 할 건데 인도 바이오 초기에다가 내가 얼로케이션 한 거는 5%뿐이야. 그래서 전체 100억 중에서 나는 한 5억만 투자를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내일 어떻게 해서 지분율이 얼마나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리턴 어널리시스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리저브, 팔로운 리저브로 이 회사 지금 내가 초기에 5억만 투자하지만 향후에 이 회사가 이러한 그로스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내가 그때마다 5억씩 더 추가 팔로운 투자를 해가지고 내 지분율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겠다. 또는 내 소극적으로 내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은 정도만 그때 책 사이즈만 딱딱 팔로운 하겠다. 라든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예제에서는 GP 커밋을 빵으로 가정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GP 커밋으로 넣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약정액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LP 지분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LP로서 GP가 아니라 나 LP로서 이미 가져가는 거고 순서 GP로 가져가는 거는 빵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하시고 그것도 회사나 펀드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래도 신세계에 있다 보니까 소비재, 패션, 뷰티,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테크만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다른 V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펀드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표를 또 많이 그립니다. 나중에 이제 확률론으로 쭉 봤을 때 내가 20개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스타트업들 그 모태 펀드 그 벤치마크 데이터나 이런 거 쭉 보면 나오거든요. 그 전체 청산할 확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살아남을 확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20개 중에서 그 빅데이터 확률이 이제 여전히 적용된다고 가정 깔고 가면 20개 중에서 12개는 실패할 것 같고 4개는 겨우 살아남을 것 같고 조금 중박 정도 치는 게 3개, 하나 대박 치는 게 그 펀드 드라이버가 유니콘 말하는 건데 저렇게 1개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까는 거죠. 실제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 우리나라 유니콘 되는 확률이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개를 투자를 해야 2개 정도가 유니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단계에 내가 전체 투자한 금액을 갖다가 합산한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고 나서 그 회수 금액이 이 정도 이렇게 오른쪽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니콘 투자한 게 8밀리언 투자했는데 8배 정도 수익을 보고 64밀리언으로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쭉 다 합하면은 92밀리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나오나? 그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네.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먼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몇 개를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것도 있긴 한데